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학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함수는 기하학에서 유래되었지만 현대 어떤 시스템의 주기적인 특성을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공학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신호의 흐름들이 모두 주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함수를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어떤 좀 더 심도 있는 시스템들 모델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꼭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학함수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사학함수들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사학함수의 기원은 아래의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서는 사학함수가 어디에서 기원해 왔는지 또 왜 사학함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학문에 있어서 그 히스토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써야 할지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책을 받아보시던 앞에 서론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 문제가 왔는지 또 이 문제를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사각함수의 기본은 바로 그 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각함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것을 밑변이라고 부르고요. 밑변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빗변이라고 부르죠. 요것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변 그리고 밑변 이것을 빗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요거죠. 관심은 요 부분입니다. 요것이 세타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각의 방향 혹은 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각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각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밑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자,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것이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이것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는 것이고요. 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 이쪽으로 회전하면 음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세타가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양의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음의 방향. 그런데 이것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은 결과적으로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방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음의 방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양의 방향으로 40도로 가정을 하면 이것이 양의 방향으로 표현된 그런 각이 되겠죠. 음의 방향이라면 360에서 40을 뺀 방향이 바로 마이너스 320일 될 텐데 이것이 음의 방향으로 표현된 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의 방향은 자, 시계 반대 방향이면 양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이면 음의 방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나 양의 방향으로 혹은 음의 방향으로 같은 값을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각에 대해 3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360분법으로 표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미 앞서 우리가 풀었던 것 같고요. 2번은 4분의 3파이 라디안을 360분법으로 변환해 보시면 자, 앞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죠. 360에 얼마죠?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것이 9의 x 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정리를 해보면 2파이 x고요. 3분의 4파이에 36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가 되는 거죠? 12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파이 x는 자 얼마죠? 이게 480도가 되는 것이고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이를 다 지우고요. x는 결과적으로 240도가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식을 보면 3분의 4 파이라고 하시면 자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공식대로라면 그냥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이제 호도법을 360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거 얼마죠? 이것이면 60이죠. 그러면 240도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360도법이 주어지면 45가 주어지면 자 여기다가 180에 파이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죠? 이것이 4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이 주어지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360분에 주어지면 180분의 파이를 지우시면 돼요. 좀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 파이가 있죠. 파이를 지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이분의 180을 곱할 거냐 아니면 180분의 파이를 곱할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호도법은 파이가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파이를 지울 수 있도록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호도법은 항상 파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0법이면 파이가 남을 수 있도록 180분의 파이를 넣으시면 곱하시면 파이가 남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360법을 호도법은 360법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삼각함수는 여러분께서 일단 삼각비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비는 여러분께서 중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어떠한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직각이죠. 이것이 A고 B고 C고 이것을 밑변이라고 하고 또 B를 대변이라고 하고 C를 빗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여기 만약에 이것이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삼각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사인 세타는 뭘로 어떻게 표현하죠? 자 C분의 B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자 C분의 A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인데 이 삼각비의 특징은 뭐죠? 자, 삼각비가 각도는 똑같고 길이가 C나 B나 A가 서로 다른 어떤 삼각형이라 할지라도 자, 이것이 똑같은 세트하고 이것이 A', B', C'이고 자, A와 A', C와 C', B와 B'이 다르더라도 자, 비율은 항상 사인 세타 여기에서 C'분의 B' 그리고 코사인 세타 C' 대의 A' 그리고 탄젠트 세타 A', B' 이것들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2차원 평면에 갖다 놓고 요
C 값을 항상 1로서 고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 위에서 보신 직각삼각형이고요. 요 R은 항상 1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거나에 따라서 무엇이 변하는가 하면 자, 무엇이 변하죠? 자, A의 길이와 B의 길이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빗변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지만 높이와 밑변의 길이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자, 이때 여전히 세타가 있을 텐데 이때 세타를 표현한 것이 세타를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상학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학함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반직선 OP가 이루는 각,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그리고 자, 벡터 O에서 P로 가는 벡터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상학함수는 삼각 B에서의 확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R 반지름분의 B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A 그리고 탄젠트 A는 A분의 B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삼각함수이죠. 자, 삼각함수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삼각함수의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제가 열어놓은 이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삼각함수, 코사인, 그리고 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의 내각, 세타 값에 따른 값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사인을 한번 선택해서 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볼까요? 사인 값은 내각이 0일 때는 0이죠. 그리고 90도일 때 2분의 파일 때는 1이고 파이 180도일 때는 0이고 또 2분의 3파 270도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360도 2파일 때는 0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원 안에서 1, 2, 3, 4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이 평면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의미하죠. 자,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이 모두 플러스이고 자, 2사분면에서는 뭐죠? X축은 마이너스지만 Y축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3사분면에서는 X축, Y축 모두 마이너스고요. 또 4사분면에서는 Y축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 값에 따라서 자,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를 갖지만 3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음수값을 갖습니다. 그것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사인의 변화를 볼까요? 코사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그 0에서는 1값을 갖고 90도 2분의 파이에서는 0값을 갖고 180도에서는 마이너스 1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270도에서는 0, 360도에서 1값을 갖습니다. 자, 사인은 언제 자, 양의 값이 되는 것이죠? 자,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만 사인은 코사인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자, 탄젠트를 한번 볼까요?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밑변분의 대변이죠.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 A하고 C, A하고 B가 밑변과 대변이고 C가 빗변이라고 가정할 때 A분의 B가 탄젠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서 이것이 A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만약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자, 이 부분이 A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B가 되는 것, 높이가 B 부분이 되는데 자, 올라오다 보면서 90도로 올라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A는 0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B가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0에서 점점 올라가다가 자, 2파이쯤 됐을 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A가 나누는 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급격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0에서 점점 올라오겠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A가 되는 것이고 이 높이가 B가 되는데 이때는 A가 어떻게 아주 작겠지만 점점 커지겠죠.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이 원과 그리고 오른쪽에 탄젠트,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세트에 들어가시면 좀 더 많은 실험을 여러분께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다른 사각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합성은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각함수가 어떻게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또 사각함수가 어떻게 다른 수들과 그 콤비네이션 되면서 변하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각각의 역수를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인 세타분의 1을 코신커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사인에서 우리가 나누는 재수였던 그 원의 반지름이 이제는 나누어지는 수가 됩니다. P재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분의 R이 되는 것이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시컨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탄젠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삼각함수의 역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아까 우리 삼각함수의 부호를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 부호를 테이블 형태로 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특수각과 관련해서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그래프에서 자, 요 원의 반지름은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우리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A, B, R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B는 뭐죠? B는 이 R이 Y축과 만나는 값이 B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는 뭐죠? 이 R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예요. 그렇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A, B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사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R분의 A 혹은 R분의 얼마로 할 수 있을까요? R분의 Y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R분의 Y입니다. 잘못됐네. R분의 B네요, 사인은요. R분의 B고요.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는 자, R분의 A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죠? R분의 X입니다. 자, 왜냐하면 A가 자, R이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탄젠트는 어떻게 탄젠트? 탄젠트는
자, 여기서는 a분의 b인데,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곧 탄젠트 세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 보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r분의 a고요. 그리고 사인 세타도 역시 r분의 b예요. 그럼 이것을 두 개를 없애면 얘는 a분의 b고, 이것은 탄젠트 a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탄젠트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왜 부호를 보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 안에서 첫 번째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사인 세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일사분면에서 코사인과 사인은 모두 양수값 0보다 크고요. 그럼 당연히 탄젠트 세타도 역시 0보다 큰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0보다 큽니다. 자, 사사분면을 볼까요? 사사분면에서는 지금 보시면, 자, 코사인만 0보다 크죠? 코사인만 0보다 크고요. 자, 3, 4분면은 어떻죠? 코사인과 사인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0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2, 4분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사인만 0보다 큽니다. 사인 세타만 0보다 큽니다. 자, 이걸 왜 배우는가 하면 각각의 각 사사분면에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혹은 코사인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일사분면에서 알게 된 특수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 봅시다. 사인의 30도, 자 여기 30도죠. 사인 30도 값이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자, 2사분면에서의 사인은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도인, 자, 요것이죠. 요것인데, 이것은 어떻죠? 150도고요. 0을 기준으로 150도고,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도죠. 근데 그 값이 뭐죠? 그 값이, 자, 2분의 1입니다. 사인은 이때, 사인은 2사분면에서 0보다 크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그대로 2분의 1로 왔고요. 자, 3, 4분면에서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인 것은 210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210도고요. 이건 30도고, 이거 210도인데, 어쨌든 이것이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0도인데,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자, 1, 4분면에서의 30도와 같은 값을 갖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부호만 다른 것이죠. 부호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뭐만 바뀌는가 하면 값은 똑같지만 부호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30도 자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도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0도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도는 부호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 2사분면에서는 플러스 그리고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리고 4사분면에서도 역시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을 0부터 90도만 알게 되면 자 우리가 뭐만 알면 됩니까? 각 사사분면에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어떤 부호만 갖는지만 알면 값을 일사분면에서 일사분면에서 아는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부호만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걸 이해하시면 자 다음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사인 330도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도죠. 그래서 자, 코사인 330도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얼마죠? 코사인의 30도는 얼마죠? 코사인의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분면에 있는 것이니까 사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은 얼마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30도나 코사인 330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코사인 30도만 알면 우리가 코사인의 그 부호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인 4분의 5파 이번에 라디안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자,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자, 사인의 4분의 1 라디안 파이 라디안과 값이 같죠. 단지 뭐만 다릅니까? 사인의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는 사인은 지금 무슨 기호죠? 마이너스 기호죠. 그래서 요것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것이 사인의 4분의 5파이와 같습니다. 자, 사인의 4분의 1파이는 얼마죠? 4분의 1파이는 4분의 1파이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입니다. 그러면 사인의 4분의 5파이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사분면에 있는 특수각만 알면 그리고 각각의 각 사분면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만 알면 1사분면에서 한 특수각을 가지고 부호만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또 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덧셈 정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사실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0부터 90도까지의 특수각만 알고 있으면 그 외의 각도의 특수각은 부호만 바꿔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인 45도는 사인 135도와 사인 225도와 같은 값이지만 부호만 달랐죠. 심지어 사인 45도나 사인 135도는 모두 같은 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0부터 90도 사이의 특수각만 이해할 수 있으면,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특수각이 아닌 수가 주어지면, 그리고 그 수가 만약에 특수각의 더하기꼴이나 빼기꼴로 주어지면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특수각이 아닌 각도의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혹은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덧셈 정리에서 쓰이고자 하는 용도입니다. 자, 아래에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있습니다. 그 정리는 여러분께서 따로 공부해 두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인 x 플러스 y 혹은 사인 x 마이너스 y는 사실은 앞에는 지금 사인 x, 코사인 x 똑같고요. 뒤도 역시 코사인 x, 사인 x 똑같습니다. 단지 중간 부호만 달라지죠.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플러스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변을 연결하는 것이 역시 플러스고요. 그리고 사인 x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 오른쪽도 역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x 플러스 y, 코사인 x 마이너스 y는 자, 앞 오른쪽 변의 첫 번째 항은 x 코사인 x 코사인 y고요. 두 번째 항은 사인 x 사인 y입니다. 단지 이 부호가 괄호 안에 있는 것과는
반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탄젠트는 좀 특이하죠. 탄젠트는 보시면 탄젠트 x 플러스 y는 자, 1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부호와 반대가 되었습니다. 탄젠트 x, 탄젠트 y이고요. 그것을 뭐를 나누는가 하면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를 나눕니다. 다시 탄젠트 y, 탄젠트 x 마이너스 y는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를 1 플러스 탄젠트 xy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 x 플러스 y는 각각이 다 특수각이라고 하면, 자, 특수각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세타는, 자, 우리 특수각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것도 모두 알고 있는 특수각들이겠죠?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자, 2분의 파이는 기본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자, 12분의 파이죠. 죄송합니다. 12분의 파이는, 자, 우리가 얘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코사인의 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뭘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코사인은 모두 첫 번째 항은 코사인이었죠. 코사인의 3분의 파이 코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뭐였죠? 플러스가 되는 것이었고요. 사인의 3분의 파이 사인의 4분의 파이였습니다. 이것이 파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수각을 통해서 이것들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자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자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죠? 자,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리고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인가 하면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입니다. 자, 이것을 쭉 계산해 보면, 자, 이것이 2분의 루트 2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12분의 파이는 모르는 특수각이 아니지만 4분의 파이는 특수각이고 또 4분의 파이도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모두 특수각이죠. 특수각을 이용해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자, 사인 12분의 7 파이는 어떻죠? 12분의 7 파이는 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7 파이는 뭘로 나눠줄 수 있는가 하면 자, 위에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였는데 이것은 자, 12분의 7 파이는 3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눠보면 자, 사인의 3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죠. 이것은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죠.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의 4분의 파이로 계산될 수 있고요. 얘네들을 계산해 보면 요 앞은 뭐가 되는 거죠? 요것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또 역시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께서 자 2분의 루트 2에 자 1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분의 7 파이는 모르지만 3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를 알았기 때문에 자 12분의 7 파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몇 개의 공식을 좀 더 유도해 봅시다. 자, 200각 공식을 보시면 sin x 플러스 y는 sin x 코사인 y 플러스 코사인 x sin y였죠. 자, 여기서 요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래처럼 sin의 2x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요 부분이 지금 모두 x가 되는 것이고요. y가 x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 sin의 y가 여기서 x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죠? 이 항이나 이 항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2 sin x, 코사인 x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2배각 공식입니다. 그래서 sin의 x의 2배는 자 2를 앞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이것을 사인과 코사인의 각각의 x로 곱한 것, 이것이 바로 2배각 공식입니다. 아주 쉽게 2배각 공식은 구할 수 있었죠. 자, 반각 공식을 보시면 코사인을 이용합니다. 자, 코사인 x 플러스 y는 자 앞에는 모두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x, 코사인 y가 있고요. 그것을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뺍니다. 그리고 sin x, sin y로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와 마찬가지로 이 y를 x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코사인 x 플러스 x, 2x는 지금 이 부분이 모두 x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코사인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사인의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사인 제곱 x죠. 여러분 그 사인의 제곱의 x나 사인의 x의 제곱은 같습니다. 근데 사인의 x의 제곱은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구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코사인 x의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다시 말해서 코사인 x의 전체 제곱 또 사인 x의 전체 제곱은 1. 이 관계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렸으면 이것이 A, B, C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사인 x의 제곱을 가만히 따져보면 무엇인가 하면은 코사인 x의 제곱은 자 C의 5입니다. 요거 코사인 x죠. 코사인 x고 요것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의 x는 자 c분의 b고요. 제곱을 해보면 요것의 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더하면 지금 더하면 자 c의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c제곱은 원래 어떻게 되죠? c제곱은 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보시면 c제곱은 자,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의 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c제곱이 이것이 c죠. c의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 이거 루트가 사라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얘는 결과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자, 이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이것이 코사인 2x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나왔죠? 요 부분이 지금 요것서 나온 거죠. 자,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는 1이라는 것에서 코사인 제곱은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1 마이너스 2의 사인의 제곱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것을 x의 사인의 제곱의 x항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항과 자,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sin x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x로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사인만 남겨놓고 코사인을 왼편으로 옮겨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인 제곱 대신 이제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반각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반각 공식. 자, 요것과 요것을 반각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인의 x의 사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인의 x의 전체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x 분의 2로 나눠진다는 것이고요. 비슷한 것으로 코사인의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2x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각 공식이라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곱을 합으로 변할 수 있고요. 곱을 합으로 변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앞서 sin x 플러스 y, sin x 마이너스 y를 구할 수 있었죠. 그것은 이것처럼 sin x 코사인 y 플러스 코사인 x 코사인 y 혹은 sin x 마이너스 y는 sin x 코사인 y 마이너스 코사인 x sin y였습니다. 얘를 한꺼번에 플러스를 해보면 자, 자, 요 두 개는 이렇게 묶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해보면은 자,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요 부분만 두 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sin x, 코사인 y를 중심으로 해서 묶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시면 코사인 x, 그러니까 sin x, 코사인 y는 자, sin x, 코사인 y는 자, sin x 플러스 y, sin x 마이너스 y를 더한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코사인 x 플러스 y, 코사인 x 마이너스 y를 더하거나 한번 빼서도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하고 또 요거 그리고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